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다른 저희 당이 이름이 이제 새로운 미래인데요. 가칭입니다. 가칭 새로운 미래를 어저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서울서 하고 이제 또 그 지도부와 함께 저녁에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여러 가지 이메일도 좀 늦어졌고 또 다소 좀 불편하게 해드렸다는 점을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혹시 이메일 안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잘 점검을 해서 다시 또 보내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브리핑하는 시간이어서 별로 이렇게 뒤에 백드롭이나 다양한 그 현수막 작업을 하지 않고 제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제가 낭독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단양 군민 여러분, 충북 제천 단양 선거구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이근규 전 제천시장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떠납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후보 자격검증 부적격 통보를 함으로써 저는 경선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당에서는 그 사유로 25년 전 있었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도에 8.15 특사로 복권되었고 그 후 민주당 요청으로 공천을 받아 제천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2018년, 2022년 등 3번의 제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의 검증 과정을 문제없이 통과했던 사안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제가 유력한 비명 후보라는 것 말고는 다른 부적격 사유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검증위가 친명 감별사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상 당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된 저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가칭 새로운 미래 창당에 참여하여 시민의 직접 심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모두 하나가 되는 경선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단 한 표 차이로도 크게 승복하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런 제 소망이 무참히 짓밟히고 어쩔 수 없이 당을 떠나게 된 제 가슴 아픈 입장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탈당 원서를 제출하면서 수십 년간 자랑스러워하고 믿었던 민주당에게 배신당한 아픔과 분노에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이대로 주저앉아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단양 군민 여러분, 이제 저를 지켜줄 것은 부족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시민들 뿐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진솔한 사랑과 응원을 믿고 용기와 힘을 내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그 설렘과 열정으로 더 헌신하겠습니다. 민심을 천심으로 섬기는 겸허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제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에서도 포기한 선거를 시민들의 힘으로 승리하여 사상 첫 민주당 출신 제천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지켜주신 시민들의 사랑과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 저를 지켜주시기를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단양 군민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떠나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득
민주당보다는 이근규 보고 써주겠다라며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시던 많은 분들의 따스한 눈길이 떠올라 가슴이 더 아픕니다. 저는 25년 동안 현장에서 발품을 팔며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시민들께 정치적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에 당선되어 그 마음의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머슴 국회의원이 되어 꼭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제천시 난양군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이근규 드립니다. 제가 오늘 붙인 자료로 저희 새로운 미래 제가 아직도 민주당 8단계 잉크가 아직 안 말라서 자꾸 더불어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에서 정강정책으로 취지를 발표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공감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안을 중점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붙인 자리에 제가 두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미래와 소위 말하는 제3지대라고 불리우는 신당 세력들은 양당의 거대 정당의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국민과 함께 탈권위주의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로 대립구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이념적 혹은 진영 논리에 의한 외교 국가 관계를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중충 외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외교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음식, 전통문화 등 K문화 강국의 면모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또 그 바탕이 되었던 문화 정책의 근간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매력 문화 정책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금처럼 승자 독식, 죽고 죽이는 그런 결투와 혈투의 장처럼 되어 있는 선거 구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 끝나고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갈등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돼서 정치 혁명의 과제, 혁신 과제의 하나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겠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례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 지금처럼 사이비 연동형 비례제를 고쳐서 철저한 연동형 비례제로 채택해서 소수와 또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치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이고 당당한 정당이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새로운 미래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또 이재명 대표께서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과연 도덕적으로, 과연 당당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 책임이 많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많은 각성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정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혁신적 과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만 18세까지 투표권이 낮춰져 있고 또 만 16세까지 정당 입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허용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또 미래 세대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정치의 폭을 넓혀서 국민이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차별 없이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이미 창당 발기인 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된 보도 자료와 첨부 자료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 없는 그 부적격 홍보를 하기에 앞서 이재명 시장님이 그 이낙연 대표님이 창당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미리 사전에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예견이요? 뭐 예견될 수 있을까요? 제가 출판 기념회 때 혹시 오셔서 그런가요? 근데 이게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불과 열흘 전에 그 민주당 인사회를 해서 좀 뭉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그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결국은 민주당에서 제천 시민을 버린 거죠. 제천 시민과 제천 당원들은 한 똘똘 뭉쳐서 경선을 하고 단 한 표 차이라도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제천 민주당의 처음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마무리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결의였는데 그걸 송두리째 짓밟았죠. 결국은 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인 저를 배제시키고 약체 후보라고 불리우는 후보들만을 놓고 경선을 하겠다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친명이었거나 친명에게 상당히 많은 줄을 대고 있었다면 이러한 억울한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작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년이라면 2023년 말씀이신가요? 네. 네네. 이규 시장님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경선을 이렇게 전원표 후보랑 이겸 후보랑 세 분이 이제 경선을 하지 않겠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규 시장님은 경선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규 시장님을 전면 배제를 시키지 않았나 그런 정도 사실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또 한 거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규 시장님은 국군 때 이상평 시장이 그때 축사할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잘한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세 분이서 꼭 경선을 해서 민주당을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영상 최정우 기자님이 올려놓으신 영상을 봤는데 그때도 어떤 분 이규 시장님은 절대 경선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경선을 배제시킨다는 뜻으로 네. 말씀했다 이거죠? 누구랑 사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혹시 예상을 하셨는지. 좀 이렇게 뭐 어차피 오늘 이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그 검증위원회가 가동될 때 제가 앞에 1차, 2차까지는 서류를 못 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댁에서 제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싱크대 쪽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뭐 머리 수술을 한번 하셨고 그래서 한 달 반 입원하셨고 또 연이어서 또 퇴원하셨다가 또 다치셔가지고 다른 쪽 뇌를 또 머리 쪽을 다쳐서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면 이제 전신 마취가 자체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건데 그 바람에 한 석 달 동안 병원을 이제 뭐 드나들고 이러는 바람에 사실 검증위원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뗄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시인이잖아요. 또 인문학도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위중한데 이 서류 띄러 다니냐고서 이렇게 신경 쓴다는 자체가 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당의 조직국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왜냐면 그 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 다음 기회가 또 있느냐 그랬더니 1월 초에 있다라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어머님 잘 모셔서 이렇게 병 관리 잘하고 지금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많은 걱정을 했죠. 그런데 조금 희망적인 것이 제가 이제 작년도 10월에 2023년도 10월에 국회에서 전국의 42명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과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고 그 취지는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 하실 당시에 함께 단체장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자치와 분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당의 취지와 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이름은 이제 혁신과 도전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 모임에서 거기에 최고위원 2명이 거기 섞여 있고 2명이 또 배출됐습니다. 여성분들인데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청북도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이번 출마 예정자로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제가 그 대표로 공동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는 그때 못 만났고 사무총장 또 당 지도부 뭐 예를 들면 여러 분들을 만나서 향후 설계를 얘기를 했었죠. 그때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은 완벽한 경선을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약속들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도 질의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는 원칙론자인데 경선 때는 이낙연 총리를 열심히 도왔다. 근데 이낙연 총리를 도운 것은 제가 뭐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제천 화재 참사가 2017년도 12월 21일에 났을 때에 그분이 현직 총리로서 제천을 엄청나게 예산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셨고 여러 가지 그 재난 구조 과정에서 재난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많은 일을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건 도와야 된다는 뜻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가서 도와드렸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인간적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대전환 선대위가 꾸려졌을 때 이 지역에서도 물론 제가 참여해서 왔지만 여기 지역위원장이 있으니까 저는 중앙선대위의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발탁이 돼서 전국을 무대로 제가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의 사무총장 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고대 인맥 제가 할 수 있는 총동원한 인맥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친이낙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비명이라는 이유로 혹시 불이익 같은 게 없겠냐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검증위원회 그 당 특별당비를 100만 원을 내고 심사를 받아요. 제가 돈 없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괜히 안 될 거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 확인했어요. 아무도 불공정한 일을 없다고 얘기했고 더더군다나 이근규 시장은 제천 단양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험지에서 국회의원 후보도 없어서 후보도 못 냈던 그런 지역에서 최초로 제천 시장까지 당선된 그러한 당의 공로가 있는데 모셔가지는 못할 망정 누가 감히 함부로 칼질하겠냐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었지만 준비 다 해가지고 1월 8일 날 제가 접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 3일 있다가 이렇게 칼질 당한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여기에 KBS 여론조사 보도가 나온 것도 문제가 됐을 것이고 또 이낙연 전 대표께서 탈당하고 신당 선언한 것도 영향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정책 상황을 떠나서 무원칙하다 이거죠.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가진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경쟁력인데 그거를 스스로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당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저 자신의 자부심도 그렇고 저의 능력은 아니지만 시민들과 당원들의 응원 덕분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었던 사람을 컷오프시키고 그리고 약체들끼리 모아놓고선 경선하겠다? 그것은 반민주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사실 하려고 그랬어요. 이의 신청을 할까 했는데 제가 알아본 기류는 해봐야 소용없다. 이의 신청은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받아들이면 나중에 가서 경선할 때 가서 또다시 컷오프시켜버린 그때는 아무 준비도 못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또 과거처럼 그렇게 또 질질 끌려가다가 아무것도 뜻을 펼치기는커녕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다 참았어요. 희생했어요. 다 제가 져줬어요. 그렇지만 이번은 제가 제 일생을 걸고 마지막 정치적 빚을 갚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약체 후보들을 놓고서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기느냐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결단하게 된 거예요. 서류를 내고 며칠 있다가
모 인터넷 신문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경선에 참여한다. 소리 냈냐? 냈다. 어떻게 할 거냐? 멋있게 경선에서 제천 시민들이, 제천 당원들이 보았을 때, 야, 이렇게 경선이라는 게 멋지고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내가 한 표라도 이기면 당당하게 만 표 이긴 사람처럼 자신 있게 선거운동하고, 한 표라도 내가 지면 만 표 진 사람처럼 더 성실하게 당선된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띄움으로써 내 정치적 마지막 명예를 거기다가 담겠다. 이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기자에게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뭐 이렇게 인터뷰를 게재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겠지만 기준을 알기 위해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정말 그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다운 면모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럼 뭐 뒤에 얘기는 덕담이었어요.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 저 개인을 하나 없앤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 혹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윤석열도 싫고 또는 이재명도 싫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 분노의 불길이 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민심의 천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었다. 그러나 그건 믿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적어도 제가 믿어온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짓밟히는 꼴이 돼서 우선 제가 죄송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것은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각오를 하게 된 것입니다.